남루한 노인이 약초 보따리를 들고 병실로 들어옵니다. 민수가 소리칩니다. 이런 거지를 누가 불렀어? 당장 내쫓아! 수연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오빠, 엄마는 시간이 없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해. 주치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허가 시술은 불법입니다. 환자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김 여사가 힘겹게 속삭입니다. 민수야, 그만해. 제발. 이분 말씀 들어보자. 춘식이 차분히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분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민수가 분노에 차외칩니다. 우리 가문을 세상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야! 수연이 결연하게 말합니다.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아.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춘식이 깊은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춘식은 장터 한쪽에서 목청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째 말려둔 약초 다발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늘어놓는 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어이 아주머니, 이 약초만 다려 드시면 10년은 젊어져요. 아니, 20년도 가능해요. 춘식의 외침에 지나가던 중년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춘식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더욱 차갑게 변했죠. 또 시작이네, 거지 사기꾼 영감.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루 종일 해대니 장터 분위기만 흐려놓는다고. 채소가게 주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가 저런 허풍쟁이 말을 믿겠어요. 진짜 약이면 약국에서 팔지 왜 장터에서 팔겠어요. 하지만 춘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허허, 속는 놈이 바보지. 근데 진짜로 낫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춘식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듯 태연하게 약초를 정리하며 또 다른 손님을 기다렸죠. 그의 손끝에서는 수십 년간 약초를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산삼 뿌리 보세요. 30년 묵은 거예요. 지리산 깊숙한 곳에서 직접 캐온 거거든요. 춘식이 작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것은 정말로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흔한 더덕 뿌리 정도로 여겼죠. 저런 걸 산삼이라고 하네. 시장에서 1,000원짜리 더덕 사다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노인네들 참 뻔뻔해졌어. 춘식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삼을 정성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사실 춘식이 이 장터에 나타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죠.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노인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영감, 정말 뭘 믿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옆 가게 주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성가셔. 손님들이 저 거지 같은 영감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게 말이야. 약국도 아닌 게 무슨 약초 타령인지. 장터관리사무소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채소가게 주인도 맞장구를 쳤죠. 하지만 춘식은 그런 험담들을 모를 리 없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약초들을 다듬고 정리했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정말로 그 약초가 효과가 있나요?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이 춘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춘식은 소년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효과가 좋지. 하지만 약초는 믿는 사람에게만 효험을 보여준단다. 정말요? 그럼 우리 할머니 무릎도 나을 수 있어요? 소년의 간절한 물음에 춘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는 왜 여기까지 밀려났을까? 언젠가 내 진짜 가치를 세상이 알게 되겠지. 야, 준호야. 거기서 뭐해? 멀리서 소년의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달려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죠. 어른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르신. 어머니는 춘식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준호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춘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춘식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허풍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진중한 무언가가 말이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아픈 과거였습니다. 이 당귀뿌리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춘식이 또다시 외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관심을 잃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포기하지 않았죠. 마치 언젠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듯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터는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회사원들과 주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각 가게마다 손님들로 붐볐죠. 하지만 춘식의 약초 가판대만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저기 또 거지행색의 허풍쟁이 영감이 있네. 지나가던 직장인이 동료에게 가리켰습니다. 아, 저 사람 유명해요. 맨날 약초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약초로 고친다니.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비웃음이거나 무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약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말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장터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춘식은 자리를 지켰죠. 마지막 손님이라도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오늘도 헛수고네. 춘식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약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약초를 다루는 모습에서는 오랜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장터의 마지막 전등이 꺼져갈 때 춘식은 천천히 자신의 작은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었죠. 한편 도심 한복판의 웅장한 병원 건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특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권위적인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에 찬 한 남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아내의 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안타까움이 역력했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폐의 악성 종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3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정민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재벌가답게 매년 최고의 의료진에게 정밀 검진을 받아왔던 터였거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암의 특성상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부인께서는 폐의 가장자리 쪽에 종양이 발생했는데 이 위치는 발견이 매우 어려운 곳이죠. 몇 개월 사이에도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서 1년 전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도 갑자기 3기까지 갈 수 있는 게 폐암입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는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민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답게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인의 연세를 생각하면 수술 자체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암 치료는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뭡니까?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정 회장이 다그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길어봐야 몇 개월 정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나요? 해외 병원은 어떻고요? 실험적인 치료법이라도. 저희도 이미 세계 각국의 전문의들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의의 마지막 말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현실 앞에서 재벌가 사람들은 처음으로 절대적인 무력감을 느꼈죠.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 수조 원인데 그 돈으로도 내 아내 하나 살릴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아버지. 정수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정 회장의 좌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거든요. 폐암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습니다. 조기 발견만 됐어도. 정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김 여사의 침대 주위로 몰려들었죠. 김 여사의 얼굴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빠 보였습니다. 여보, 애들아. 정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과 달리 너무나 차갑고 말랐죠. 괜찮아. 걱정 말아요. 나는 괜찮아. 김 여사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니 모두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엄마, 힘내세요. 항암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올 테니까요. 미국에서라도 독일에서라도. 정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고, 항암 치료도 해보자고는 하지만,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수연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민간요법이라도 한의학이라도. 바로 그때 정수연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러 갔던 재래시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거지같이 남루한 옷차림의 허풍쟁이 약장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혹시 정수연이 중얼거리자 다른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정 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정수연은 머뭇거렸습니다. 재래시장의 약초 장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를 듣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재래시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약초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시던 분이 정민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이런 상황에 무슨 장터 약장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았는데. 하지만 오빠 항암 치료로도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분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정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아버지.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닐까요? 항암 치료와 함께. 정민수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았는데 장터의 돌팔이한테 의존하자고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뭐가 돼요? 체면이 중요해. 엄마 생명이 중요해. 정수연이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수연아, 그분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한번 만나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어머니, 정민수가 놀라며 외쳤지만 김 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그분도 만나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정 회장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그분을 모셔와라.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든 해봐야지. 그날 오후 정수연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운전기사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겠지만 이번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왔죠.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장 골목을 헤매던 정수연은 드디어 춘식의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는 춘식의 모습이 보였죠.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정수연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러 왔던 그 여성을 알아본 춘식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죠. 아,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이군요. 어서 오세요. 춘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정수연은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약장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정말로 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정수연의 간절한 물음에
춘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죠.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춘식이 약초를 내려놓고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전문가다운 진중함이 묻어났죠. 정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암 3기,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몇 개월. 그 말을 들은 춘식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폐암 3기라고 하셨나요? 춘식이 되묻자 정수연은 놀랐습니다. 단순한 약장수라면 의학 용어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할 리 없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사람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거지. 하지만 춘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한번 해볼 수는 있지. 그 순간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정말로 엄마를 살릴 수 있나요?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모두 써보겠습니다. 춘식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말이죠. 그럼 지금 바로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잠깐, 혹시 어느 병원인가요? 서울대병원 특실이에요. 춘식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실이라는 말에서 이 여성의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혹시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정그룹 회장입니다. 정수연의 말에 춘식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그룹이라면 국내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재벌가에서 이런 시장의 약장수를 부르다니. 춘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을 텐데 말이야. 할아버지, 저는 믿어요.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정수연의 간절한 말에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보죠. 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아요. 춘식이 약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세심했죠. 특히 몇 가지 귀한 약초를 골라 따로 보관하는 모습에서는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약초들은 특별한 거예요?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산삼, 천마, 영지버섯. 이런 것들은 몇십 년을 키워야 제대로 된 약효가 나와요. 특히 폐 질환에는. 춘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할 뻔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어디서 약초 공부를 하셨나요? 정수연의 질문에 춘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옛날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춘식이 대답을 회피하자 정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노인이 단순한 약장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그럼 제가 차를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가지. 내가 그런 차 타면 어울리지 않아. 춘식의 말에 정수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재벌가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버스는 낯선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조합을 바라봤죠. 명품 옷을 입은 여성과 남루한 노인이 함께 걷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버스 안에서 정수연은 춘식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에서는 오랜 경험이 느껴졌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뭘. 춘식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정수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노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를 믿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볼 뿐이니까. 하지만 춘식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버스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연은 긴장한 얼굴로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나요? 준비야 늘 되어 있지. 다만, 춘식이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서게 된 의료진들 앞에서 과연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보자. 춘식이 약초 보따리를 메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묘한 결의가 느껴졌죠. 춘식이 정수영과 함께 병원 특실로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정 회장과 정민수 그리고 주치의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춘식의 남루한 차림새에 집중됐죠. 이분이 할아버지세요? 정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모셔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 더 컸거든요. 네, 아버지. 이분이 약초로 치료해 주신다는.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정민수는 즉시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이런 거지를 불러온 거야? 정민수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식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게 김 여사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춘식이 김 여사에게 다가서자 주치의가 당황하며 막아섰습니다. 잠깐요. 무허가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환자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의료행위가 아니라 맥을 보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인 진단법이죠. 춘식의 말에 주치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의학이라고 하지만 이 노인이 정말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격증이라도 있으세요? 주치의가 따져 묻자 춘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역시 무허가 돌팔이잖아. 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어머니를 실험 대상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 김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자. 어머니,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했잖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어. 김 여사의 간절한 목소리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김 여사의 손목에 손을 댔죠. 춘식의 손가락이 김 여사의 맥박을 짚는 순간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거든요. 폐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군요. 하지만 아직 심장은 건강하고. 춘식이 중얼거리는 말들은 의외로 전문적이었습니다. 주치의도 놀란 표정으로 춘식을 바라봤죠. 혹시 어디서 의학을 공부하셨나요? 주치의의 질문에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환자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춘식이 약초 보따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정말로 귀한 약재들이었죠. 산삼, 천마, 영지버섯.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산삼이네요. 주치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의대에서 한의학 수업을 들었던 그는 이런 약재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묵은 산삼이에요. 이걸로 달인물을 드시면 폐 기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춘식의 설명에 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악화될 것도 없잖아요. 춘식의 담담한 말에 정민수가 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돼요. 재벌가가 장터 약장수에게 매달린다고 언론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야, 지금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내의 생명 앞에서는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수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이 약재들을 달여서 드시게 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불을 쓸 수가 없으니 병원 한쪽에 탕전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주치의가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춘식의 약재를 보고 나서 그도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정말요? 그럼 가보죠. 춘식이 약재들을 다시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이 느껴졌죠. 탕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특실 환자 치료한다던데. 장터에서 약초 파는 사람이래. 정그룹 회장님이 부르셨다고. 세상에 재벌가도 급하면 뭐든 하는구나. 하지만 춘식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탕전실의 시설들을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좋네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탕약을 만들 수 있겠어요. 춘식이 약재들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말로 전문가다웠죠. 각 약재의 특성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고 끓이는 순서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보통 한의사들보다 더 능숙하신 것 같은데요. 주치의가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래 해봤거든요. 춘식이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재를 끓이는 동안 춘식은 김 여사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기침이 시작됐나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은 있고요. 2달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어요. 가래에 피가 섞인 건 1달 전부터. 정수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어요. 폐암 3기라고 해도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어요. 춘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서양의학은 병을 없애려 하지만 동양의학은 몸의 기운을 살려서 스스로 낫게 하는 거죠. 춘식의 설명에 주치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탕약이 완성됐습니다. 짙은 갈색의 물에서는 특이한 향이 났죠. 이제 어머니께 드리게 해보죠. 춘식이 탕약을 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 약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춘식이 갓 끓인 탕약을 들고 병실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사발에 집중됐습니다. 짙은 갈색의 약물에서는 특이한 향이 퍼져나왔죠. 어머니, 이걸 드셔보세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탕약을 건네자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냄새가 좀 쓸 거예요. 하지만 참고 한 번에 다 드세요. 김 여사가 탕약을 입에 대는 순간 정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셔요? 정민수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손에서 사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약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신원도 제대로 확인 안 됐잖아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이미 죽을 몸인데 뭐가 더 나빠지겠어. 어머니,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했잖아.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보자. 김 여사가 다시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춘식이 조용히 말했죠. 부인, 제가 이 약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춘식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묵은 산삼으로 원기를 보하고 천마로 기혈순환을 돕고 영지버섯으로 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도라지와 길경을 넣어 가래를삭이고 춘식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의학 전문서를 읽는 것처럼 정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키운 비밀 약초 하나를 넣었습니다. 비밀 약초? 주치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이 말을 흐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탕약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다 마셨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수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선 호흡이 편해질 것이고 춘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과 다른 기침이었죠. 어머니, 정민수가 놀라며 달려갔지만 춘식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폐에 쌓인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김 여사의 기침은 몇 분 후 멈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숨이 편해졌어. 김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요, 어머니? 정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로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긴장과 경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맥박을 재어봤죠. 세상에, 맥박이 안정됐어요. 호흡도 훨씬 편해 보이고요. 주치의도 당황해서 청진기를 가져왔습니다. 김 여사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상해요. 폐음이 분명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정민수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플라시보 효과거나 아니면. 민수야. 정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돌아온 혈색을 보니 뭔가 변화가 있는 것만은 확실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정 회장이 춘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만 살아온 그에게도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믿기 어려웠죠. 한방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몸의 기운이 소통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죠. 춘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이렇게 빠른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지금부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로는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춘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치료 말씀이세요? 침술과 함께 특별한 약재를 써야 해요. 하지만 춘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정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약재는 제가 지금까지 아껴둔 마지막 것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럼 더 귀한 건가요? 300년 묵은 야생 영지버섯이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산에서 직접 찾은 것이죠. 연구소? 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연구소였나요?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힐 것인지 고민되었거든요. 국립약용식물연구소였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립약용식물연구소라면 국내 최고의 약초 연구기관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장터의 약장수일 뿐입니다. 춘식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달랐습니다. 그는 춘식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혹시 박춘식 박사님이세요? 주치의의 말에 춘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대 시절 선생님 논문을 읽었어요. 약용식물의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 정말 대단한 연구였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그만해요. 춘식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장터 약장수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 박사였던 것이죠. 정민수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할아버지, 아니, 박사님, 제발 엄마를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정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했습니다. 춘식은 한참 동안 김 여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날 밤 춘식이 김 여사에게 두 번째 탕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정민수가 데려온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정장을 입은 남성 둘이 따라왔죠.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정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은 사립탐정입니다. 저 노인의 정체를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정민수가 사립탐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은 30년 전 국립연구소에서 연구비리 혐의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사립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춘식, 당시 연구원이었으나 재벌 기업과의 유착 의혹으로 해고됐고 그 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춘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역시 사기꾼이잖아요. 비리로 쫓겨난 사람이 무슨 치료를 한다고. 정민수가 승리한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쫓겨났어요. 춘식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국립연구소에서 항암 약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관이 대기업과 손잡고 연구 결과를 조작하려 했어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비리의 주범으로 몰렸죠.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떠나신 거군요. 주치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저를 사기꾼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춘식의 말에 정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네, 그곳에서라도 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허풍쟁이라고 했지만 정말 아픈 사람이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 도왔죠. 정민수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나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생선가게 아주머니였죠. 어머, 춘식 영감님. 아주머니가 놀라며 춘식을 알아봤습니다. 댁이 여기 왜? 정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셔왔어요. 정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춘식 영감님한테 신세를 졌어요. 무슨 신세요? 작년에 제 손자가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쳤거든요. 그때 영감님이 주신 약초로 말끔히 나았어요. 아주머니의 증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장 사람들 중에 몰래 영감님 도움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동안 모른 척 했나요?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다들 체면 때문이었죠. 약국도 병원도 많은데 장터 약장수한테 신세졌다고 말하기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른 척 했어요. 아주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감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미안해요, 영감님.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암 치료는 다른 문제잖아요. 아토피랑 암이 같나요? 하지만 그때 주치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김 여사님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검사요? 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양 마커 수치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어제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주치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객관적인 증언에 정민수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민수가 춘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도 의심만 했네요. 춘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정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려면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해요. 어떤 치료 말씀이세요?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비밀 처방을 써야 해요. 하지만 춘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매우 위험한 치료입니다. 성공하면 완치되지만 실패하면 춘식의 말에 방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춘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치료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요. 그때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죠. 어머니,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가 더 위험하겠어요. 마지막 기회라면 잡아보고 싶어요. 김 여사의 결연한 의지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춘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아껴둔 마지막 비밀 처방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춘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치료는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최후의 방법입니다. 300년 묵은 야생 영지버섯과 특수 침수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의 몸에 극도의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약한 분이라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춘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수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던 결과예요.
춘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쫓겨나면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이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춘식의 솔직한 고백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해보세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 정수연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김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의사들도 포기했잖아. 마지막 희망이라면 잡아보고 싶어. 정 회장도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춘식은 조심스럽게 보따리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비로운 광택을 띤 버섯이 들어 있었죠. 이게 300년 묵은 야생 영지 버섯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버섯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영지 버섯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나요? 주치의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지리산 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보관해온 겁니다. 춘식이 버섯을 조심스럽게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는 것 같았죠. 이건 내 인생 마지막 치료가 될 거요. 춘식의 중얼거림에 정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왜요? 이 버섯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치료는 불가능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재거든요. 춘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그 버섯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희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걸? 정 회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춘식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평생 아껴둔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춘식이 특별한 방법으로 버섯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탕전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계산해가며 진행했습니다. 이제 침술 준비를 해야 해요. 춘식이 침 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통 침과는 달랐죠. 특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침들은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특별한 혈자리에 정확히 들어가야 효과가 있어요. 주치의도 그런 침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어떤 재료로 만든 건가요? 금과 은, 그리고 특수 광물을 섞어 만들었어요. 몸의 기운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죠. 춘식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그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드디어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색깔이었죠. 신비로운 금빛이 도는 액체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부인, 준비되셨나요? 김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발 성공하길 바라요. 춘식이 먼저 김 여사에게 탕약을 건넸습니다. 이걸 드시고 나면 몸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김 여사가 탕약을 마시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분 후 김 여사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춘식이 안심시키며 침수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하나씩 침을 놓아갔죠. 그런데 갑자기 김 여사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수연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춘식은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몸 안에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의 떨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지기 시작했죠.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식의 이마에도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안정될 거예요. 춘식이 마지막 침을 놓는 순간 김 여사의 몸이 크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놀라며 다가갔지만 춘식이 막았습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 여사의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몸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춘식은 여전히 침착하게 김 여사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후 춘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춘식의 말에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죠. 김 여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며칠 동안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애들아? 김 여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쁘던 숨소리도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죠. 어머니. 정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픈 곳은 없고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오히려 몸이 너무 가벼워서 놀랄 정도야. 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어날 힘도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세요. 정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 여사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아. 이상하게 힘이 막 솟아나. 주치의가 급히 청진기를 가져와 김 여사를 검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이상해요. 폐음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요?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 들렸던 잡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병이 없었던 것처럼. 주치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 회장이 춘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감사했죠. 내가 평생 돈과 권력만 믿었소. 하지만 진짜 가치는 사람의 마음과 진실에 있었군요. 정 회장의 말에 춘식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저 약장수일 뿐입니다. 다만 이번엔 사람 목숨을 살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나은 건가요?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정민수의 의심에 주치의가 제안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시죠. CT와 혈액 검사까지 모두 다시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들고 온 결과지를 보고 모든 사람이 경악했죠. 믿을 수 없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정 회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CT상으로도 혈액 검사상으로도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완전관해 상태예요. 완전관해라는 말에 병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정민수는 창피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춘식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민수가 춘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선생님을 거지 사기꾼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일어나세요.
춘식이 정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 이해합니다.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춘식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민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치의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 장터에만 계시는 건 아까워요. 하지만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정수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저 약장수일 뿐이에요. 화려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요. 춘식이 자신의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보상은 받아가세요. 정 회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하지만 춘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부인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뭐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춘식이 병실을 나서려 하자 김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저도 찾아뵙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장터에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춘식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수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런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춘식이 복도를 걸어가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진 후였거든요. 춘식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허풍이 아닌 진실로 남겠구나. 며칠 후 춘식은 다시 장터 제자리에서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영감님, 정말 재벌 부인을 살리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뭔가 아프면 영감님께 와야겠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 같은 행색의 허풍쟁이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정수연이 내려서 춘식을 찾아왔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요리도 하세요. 정수연의 밝은 표정에 춘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정수연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뭔가요? 저희 가족의 마음입니다. 돈은 받지 않으셔도 이건 꼭 받아주세요. 춘식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정수연 양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우죠. 정수연이 돌아간 후 춘식은 그 메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고 장터가 한산해질 무렵 춘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비웃지 않았죠. 진짜 약초 전문가로 존경하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